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나는 타치바나.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다. 아빠는 사진으로 본 기억밖에 없지만 쓰레기였다. 아직 우리가 어렸을 때 어느 틈엔가 진 빚만 남기고 여자와 함께 훌쩍 사라져버렸다. 엄마는 혼자서 나와 여동생을 키우셨다. 마음씨 고운 우리 엄마였지만 가난한 생활은 편안하지만은 않았고 말썽쟁이였던 난 늘 엄마를 고생시켰다. 뭐? 미안해. 미안. 돈이 없는 건 나도 아는데 고등학교도 못 간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난 그렇다고 쳐. 알바도 벌써 여러 개 하고 있고 어차피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카네는 아니잖아. 그래, 그렇지. 맞아. 타치바나. 나 학교 관둘래. 안 돼. 그건 안 돼. 고등학교 보내준 건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난 멍청하니까 아카네라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사실 나도 자퇴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적어도 당시에 나와 엄마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중퇴라는 이력으로는 제대로 된 일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난 돈을 벌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생 아카네는 원하던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3학년이 되던 해의 봄. 엄마! 오빠! 뭔데? 오늘 쉬는 날이니까 더 자게 해줘. 엄마가! 엄마! 엄마가 죽었다. 내가 너무 바보라서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과로가 겹치면서 병이 악화됐다고 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 오빠. 나 일할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대학교 가고 싶다며. 대학을 어떻게 가? 돈 엄청 많이 든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아. 엄마가 무리해가면서 일한 것도. 내가 있잖아. 돈 걱정은 하지 마. 싫어. 나 이제 싫어. 이러다 오빠까지 떠나면 난 어떡해? 망할. 대체 왜 우리한테만? 마음은 심란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아직 내 곁에는 아카네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아카네가 아파서 쓰러지고 말았다. 아카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무리해서 그래? 피곤해서? 아니야. 나 유전병이래. 엄마랑 똑같은 병이래. 아카네.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심하진 않대. 무리만 안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거래. 무리는 하지 마. 응? 자, 오빠. 일하다가 왔지? 얼른 다시 가. 야. 얼른. 난 복귀하려면 좀 걸리니까 얼른 가서 입원비 벌어와. 입이 산 걸 보니까 괜찮은가 보네. 얼른 나와라. 응? 왜? 어째서? 우리가 뭘 어쨌다고? 아카네는 40살 정도까진 살았지만 결국 나보다 먼저 엄마 곁으로 갔다. 마지막까지 혼자 몸으로 내 걱정만 하다간 바보 같은 동생이다. 다행히도 난 지금까지 유전병이 발병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것. 여보, 홍차 마실래? 아님 커피? 글쎄. 아니다.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지. 유즈리아와는 일하다가 만났는데 어쩐 일인지 날 좋아해줬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 알고 보니 유즈리아는 건강 문제로 불임이라고 했고 순탄하지만은 않은 인생을 살아왔던 모양인데 난 아무래도 좋았다. 어차피 아이가 생긴다 해도 난 좋은 아버지는 못 될 것 같다. 그런 아비의 자식이니까. 그런 것보다 이런 내 인생에도 함께 해주는, 그렇게 말해준 유즈리아가 몇 배는 더 소중했다. 뭐 엉망진창인 인생이었지만
이젠 딱히 아쉬움도 없다. 유즈리아와 둘이 평화롭게 맞이하는 노후,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다. 어머, 누구지? 네, 여보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타치바나 씨 댁 맞습니까? 누구시죠? 전 히이락이라고 합니다. 타치바나 씨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히이락이 씨라는 분이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는데? 히이락이? 누구지? 네, 제가 타치바나입니다만 이 전화를 시작으로 내 인생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며칠 후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거짓말. 그걸 어떻게 믿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틀림없을 겁니다. 나랑 당신들이 형제라고? 히이락이라는 남자와 그의 누나 아잠이라는 여자, 이 두 사람이 꺼낸 이야긴 이 나이에 듣기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다. 이들에겐 아카마츠라는 형이 있는데 그 아카마츠 씨와 내가 병원에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였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인데. 여보. 증거는 그걸로 충분하고도 남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나와 많이 닮은 얼굴이었고 형 아카마츠 씨는 사진으로만 봤던 우리 아빠와 판박이었다. 게다가 당신들 형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건 엄마와 아카네가 떠나기 전 앓던 병이었다. 그 유전병. 유전. 타치바나 씨, 가세요. 죄송합니다. 가라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 젠장, 뭐라는 거야? 아기가 바뀌었다고?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난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망할. 며칠 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난 히이라기와 다시 약속을 잡아 만났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이미 알게 된 이상 언제까지고 회피할 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히이라기는 모든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해 주었다. 이게 무슨 수작이야? 히이라기, 아자미! 수작 아니야. 고소할 거야, 형을. 멍청한 짓 하지 마! 아카마츠, 아자미, 히이라기, 삼남매, 유복한 집안 환경, 불안은 이들 형제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시작되었다. 아빠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어. 어머니는 엄마도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살 만큼 살았다는 거네. 부럽구만. 우리 엄마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20살쯤 됐을 때 가셨어. 아니다, 됐어. 다툼이 있었어요. 유산 때문에. 오호라, 그것도 부럽네. 다툴 정도로 유산이란 게 있다니. 히이라기의 아버지가 죽고 장남이었던 아카마츠 씨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했지. 치매 온 아빠 간병도 엄마 기일에도 형은 아무것도 안 했어. 원래 아카마츠 씨는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은 남자였다고 한다.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모았지만 떳떳하지 못한 짓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고 한다. 그게 뭐? 그런 사람이니 상속에 관련해서도 뭔가 손을 썼을 거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남자였다고 한다. 그게 어떻게 유산 상속이랑 연결되는데? 오빠, 정말? 형, 우린 말이지. 어? 형이랑은 한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해. 알고 보니 저쪽 친지들 사이에서는 옛날부터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생김새도 성격도 한 사람만 부모와 닮은 구석이 없고 출산하고 입혀진 베네 저고리도 준비한 옷이 아니었다. 계기는 그런 사소한 것이었지만 이때부터 이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의심은 사실이었어요. DNA 감정을 했는데
형 아카마츠만 같은 핏줄일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유산 상속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다가 저희도 도움될 만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고 그러는 사이에 당사자인 형은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누나도 돈이 목적이었던 건 맞아요. 아, 유산 상속분 얘기구나. 그런 거죠. 결국 재판까지 가서 서로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건 증명됐어요. 하지만 아기 때부터 함께 지내면서 형성된 부모 자식 관계, 그건 부정할 수 없다. 그게 최종 판결이었어요. 판결이 나오고 얼마 안 가서 형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무렵엔 형수와 조카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그리고 누나와 전 생각했죠. 우리의 진짜 형제는 어디 있을까? 당신들 다른 가족은 없나? 아, 전 결혼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가족들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누나는 이혼했고 아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이혼은 했지만 크게 싸우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흥신소에 의뢰해서 형이 태어난 병원의 그 당시 분만 기록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나였구나. 네, 지금도 여전히 놀라워요. 그쪽이 너무 많이 저희 아빠랑 닮았거든요. 선망과 질투, 그런 감정이 가득했었는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됐다. 그리고 우리는 몇 번 더 만나게 됐고. 왜 그래? 당신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살쪘나? 아니야. 꽁했던 표정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 두 분 덕분이겠지. 히이락이랑 아자미? 우린 아이도 없고 둘 다 친척도 없고 당신은 친구도 없잖아. 시끄러워. 아카네가 떠난 뒤로 당신 계속 외로워 보였어. 그랬나? 응. 당신은 그런 줄 몰랐겠지만 그런데 지금 당신은 좀 더 생기있어 보여.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나한텐 당신이 있잖아. 정말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흥, 전곡을 찔렸다. 처음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점점 거리가 좁혀지는 느낌이 들었다. 가족, 부부와는 다른 가족만의 거리감. 근데 살짝 의외였어. 타치바나 씨, 처음 만났을 땐 진짜 무서웠거든.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그건 너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거지. 그러게 많이 갑작스럽긴 했어. 미안해. 그래도 타치바나 씨 사진 봤을 때 히이라기는 거의 울 뻔했어. 뭐야 누나. 너희들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훌륭하신 분들이었어. 타치바나 씨랑 닮은 과묵하지만 심지가 굳고 고집도 세고. 그건 칭찬이냐? 어머, 그 정도면 칭찬이지. 엄마는 아잠이랑 똑같았지. 내 머리색도 엄마한테 받은 거야. 돈에 예민한 것도 엄마 영향일 거야. 돈이라. 타치바나 씨는? 너희들하고 얘기하는 건 싫진 않아. 뭔가 그리운 느낌도 들어. 그런데 역시 안 되겠어. 자꾸 질투가 나. 둘과 하는 대화는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도 불러왔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 교육열이 넘치는 의지할 수 있는 부모, 삼형제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 격해졌다. 행복했겠네. 자꾸 생각하게 돼.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난... 타치바나 씨, 여보. 돈이 다는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유즈리아도 만날 수 있었어. 아카네도, 우리 엄마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봐, 히이라게. 알려줘. 공부 많이 한 네가 멍청한 나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일하게. 실은 우리가 생각한 게 하나 있어. 누나랑도 얘기 다 했어. 타치바나 씨, 비용은 우리가 준비할게. 그러니까 만약 타치바나 씨가 원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 그렇군요. 그래서 아기가 뒤바뀌는 사고를 낸 병원, 그곳의 운영을 책임지는 시를 고소하신다는 거군요. 기일하기의 제안, 그건 아기가 바뀐 책임을 물어 시를 상대로 소송하자는 제안이었다. 생각도 못했어. 내 머리론 상상도 못한 일이야.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포기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아기가 바뀌는 사고는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닙니다. 그 중에선 천만엔 단위의 소송까지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나? 원래 가족과 함께 살았다면 당연히 진학했을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주거비 등 불이익을 산출합니다.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재판을 하기로 했다. 이미 몇십 년이나 지난 옛날 사고, 당시의 관계자도 이젠 거의 남아있지 않다. 우리의 재판은 큰 화제를 모았다. 무려 몇십 년 전 아기가 뒤바뀐 사고에 관한 재판이... 무모한 재판이라며 비웃음을 당하고 돈 욕심에 미친 가족이라고 조롱당했다. 이제 와서 뭘 원하는 건지. 역시 돈 때문이겠지.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를 가족에서 모두가 아는 유명인의 숨겨둔 자식으로 옮겨갔다. 아침 방송에서 우리 가족에 관한 뉴스는 자취를 감췄고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세간의 화제거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재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몇 년 후, 드디어 내일이네. 오래 걸렸네. 어떻게 되려나. 우리는 형이 잃어버린 걸 조금이라도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맞아. 오빠 열심히 했잖아.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너희들이 형 오빠 소리 하는 게 아직도 익숙해지지가 않네. 그래도 난 이제 아카마츠 형은 이젠 우리 오빠라는 생각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나 싶네.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누나랑 똑같아. 지금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카마츠 형이 완전히 남처럼 느껴져. 핏줄은 달라도 같이 성장했는데 말이야. 뭐 그런 의미에선 똑 닮았지. 우리랑 아카마츠 형은. 아카네는 말이야. 내 동생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나 너희들 형이랑 같은 병으로 떠나버렸지만. 오빠 이거 써. 필요 없다는데도 알바비를 생활비에 보태고 마지막까지 내 걱정만 하다 갔어. 아카마츠랑은 완전히 딴판이네. 그러니까 핏줄이다 가정 환경이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야. 가족이란 내가 뭘 잃었는지, 앞으로 뭘 되찾을지, 되찾을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다. 맞아. 오빠. 하지만 적어도 난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돌려받는 중일지도 모른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しも取り違いなんてなければ苦労することもなく、今日まで過ごすことができていたかもしれない。これまでの苦しい生活のことを考えたら、そんな風に思ってしまうのも無理ないです。でもそれと同時に今ある幸せはそれを乗り越えた結果なわけですから、それに悪いことばかりではなかったのも事実なわけです。今までのことをひっくるめての自分の人生、最後には良かったと思えるように過ごしていきたいですね。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話だ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